자, 우리가 볼 적에 항상 이것을 명심합시다. 첫 번째, P는 수로동사 더하기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P가 아닌 준동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명령부 to-ing pp. 그리고 의미 단위를 쪼갤 적에 괄호는 이런 모양으로 약속을 하자를 전제로 합시다.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빛은 이동한다. 실제로 for all practical purposes 실제로 즉각적으로 이동한다. 만약에 전구가 빛나고 있으면 그렇다면 물론 그것은 있다. 물리적으로 바로 그곳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그곳에 빛나면서 비추면서 우리는 뻗는다. 우리의 손을 뻗는다. 그리고 만진다. 그것은 거기에 있다. 바로 그곳에 있다.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뜨겁다. 만약 필라멘트가 끊어진다면, 필라멘트가 나가버린다면, 그렇다면 빛이 꺼진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는다. 같은 장소에서 밝게 빛나고 있으면서 또 비추고 있는 거 못 본다. 그 방을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 전구가 깨지고 나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그 전구가 제거되고 수년 이후에 어디로부터 그 소켓 전기 꽂는 곳으로부터 제거된 이후에 수년 그 이후에는 보지 못한다. 빛나는 거. 바로 그 관념.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빛을 보지 못한다. 라는 관념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전체 태양은 꺼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서 볼 수 있다. 그걸 빛나는 거, 밝게 빛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의 죽음을. 그건 아마도 긴 세월 동안, 다가올 세월 동안 모를 수도 있다. 사실 그 동안 앞으로 다가올 긴 세월 동안 또 그동안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하는 그동안 빛이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거 빠르게 이동하지만 무한하게 빠르지는 않은 그 빛이 가로지르는 뭘 가로지르는 동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광활함 광대함 그것을 가로지르는데 빛이 걸리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하는 그 동안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그 엄청난 측정 불가능한 엄청난 거리들 별까지의 거리들 그리고 은하까지의 거리는 의미한다. 뭐뭐라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을 우주에서 과거의 것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한다. 그 이상을 한다. 뭐뭐보다 이상의 것 가져오는 거. 자본을 부유한 사람에게 가져와서 그리고 그것을 빌려주는 거. 모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한다. 그것들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각각을 원활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소비를. 자, 어디에 걸쳐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그것이 아주 멋진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의 방법이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소득을. 그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셰익스피어는 아마 권고했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자, 둘 다 되지 말라고. 둘 다 되지 말라고. 빌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빌려주는 사람도 되지 말라라고. 그 사실은 뭐뭐라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이 둘 다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시점에서 빌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빌려주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농경사회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아마도 그래야만 할 것이다. 먹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농작물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곧 그 직후에 먹어야만 했을 것이다. 수확 그 이후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것들을 저장할. 금융시장은 더욱더 정교화된, 좀 복잡하고 화려한, 정교화된, 세련된 방법이다. 관리하는 것의 방법. 수확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소득을 지금 쓸 수 있다. 자, 어떤 소득?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벌어들이지 못했던, 자, 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빌리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대학용으로, 그리고 주택용으로, 혹은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 지금. 그리고 그걸 나중에 쓸 수도 있다. 자, 뭐에 의한 것처럼? 저축하는 것에 의한 것처럼. 은퇴를 위해.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점은 뭐뭐라는 점이다.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분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다. 뭐로부터? 그것을 쓰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게 허용해 줬던 것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해 줬던 것이다. 삶에서의. 상상해보라. 뭐뭐라는 점을 10명 중에서 7명 일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해고된다고. 내일 해고가 지금 되는 게 아닌데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내일 해고된다고. 무엇을 그들 모두가 할까? 힘들다. 믿기는 힘들다.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 경제를 도대체가 가질 것이라는 거. 만약에 당신이 준다면,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절반이 넘는 노동력에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거다. 산업혁명이 했던 것이다. 누구에게? 그 인력에게 줬던 것이다. 했던 것이다. 19세기 초에 그 인력에게, 노동력에게 했던 바로 그 짓이다. 200년 전에 70%의 미국 노동자들은 살았다. 농장에. 오늘날 자동화가 다 없애버렸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모든 것을 없앴고, 자, 뭘 제외하고 1%, 그들의 직업의 1%는 제외하고 다 없애버렸다. 다 대체해버리면서. 그들을 무엇으로 대체하면서? 기계로 대체하면서. 하지만 그 해고된, 다른 곳에 가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해고된 노동자들은 앉아있지 않았다. 게으른 상태로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에 자동화가 만들어냈다. 수억의 직업을 만들어냈다. 완전 새로운 분야에서. 그 사람들, 한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랬다. 이제는 일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자, 어떤 공장? 만들었었던 공장. 농장의 장비를, 차를, 다른 산업용 제품을, 그때 이후로 쭉 물결, 또 계속 물결이 오는 연속적인 물결, 새로운 직업의 물결이 지금까지 도달해 왔다. 가전제품 수리하는 사람,
음식화학자, 사진사, 웹디자이너 각각이 뭐뭐를 근간으로 쌓아 올리면서 그 이전의 자동화를 근간으로 오늘날 아주 커다란 광활한 다수, 우리의 아주 많은 다수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어떤 일들? 그 일을 어떤 농사꾼, 1800년대로부터 해온 어떤 농사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촉발시킨다. 소유, 지위나 신분, 건강, 젊음, 재능, 인기, 아름다움이 그건 종종 혼동되어진다. 자, 뭐랑 혼동되어지느냐 하면 질투랑 혼동되어진다. 왜냐하면은 육체적 반응들이 똑같으니까. 차이점은 대상, 부러움의 대상은 어떤 것이고 뭐 신분이나 지위, 돈, 건강 등등. 그 대상, 질투의 대상은 행동이다. 제3자의 행동이다. 부러움은 필요로 한다. 2명의 사람을. 질투는 다른 한편으로 질투는 요구한다. 3명을. 피터는 질투한다. 샘을.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소녀, 옆집 사는 소녀가 전화를 걸어버리니까 그에게 대신. 역설적으로 부러움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향하게 한다. 분노, 한이 서린 그 분노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 사람에게 향하게 한다. 그 사람이 가장 비슷한 사람, 우리랑 비슷한 사람, 나이에서, 경력에서, 그리고 거주지에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사업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온? 지지난 세기에서 온 그런 지지난 세기의 사업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백만장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가로서 난 부러워하지 않는다. 음악가, 경영가, 치과의사 부럽지 않다. 하지만 다른 작가는 부럽다. CEO, 최고 경영자로서 당신은 부러워한다. 다른 더 큰 CEO, 최고 경영인을. 자, 뭐로서? 슈퍼모델로서 당신은 부러워한다. 더 성공적인 슈퍼모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도자기공은 도자기공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을. 질투는 포함한다. 세 당사자를 집중하면서 그 행동에 집중하면서 제3자의 행동. 반면 부러움은 포함한다. 2 개인을 포함한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환경들이 가장 엇비슷한 뭐 하면서 한 사람이 분노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에게 그 한계, 한 사람이 얻기를 열망하는, 한 사람이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의 한계는 다양하다. 사람마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글 처음부터 어렵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다. 규정하는 거 어렵다. 한계들을 규정하는 거. 자, 어떤 한계냐면 그 한계를 이성이 당연히도 부과해야 되는 그 한계. 어디에다 부과하는? 열망, 욕망에다가 부과하는 한계. 부에 대한. 왜냐하면은 없으니까. 절대적이고도 혹은 정해진 양, 부의 양은 없으니까. 부의 양은 없으니까 그것이 한 사람을 만족시켜줄 그런 부의 양은 없으니까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즉 다시 말하자면 그냥 딱 그만큼 많이, 딱 그만큼 상대적이고, 즉 다시 말하자면은 딱 그만큼 많이 이다. 뭐만큼 많이이다? 그게 유지시켜 줄 만큼 그만큼 많이이다. 그 비율을 유지시켜 줄 만큼. 무엇 사이에? 그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얻는 것 사이에 균형. 자, 왜냐하면은 측정하는 것. 한 사람의 행복을 오로지 그가 얻는 것으로만 측정하는 것. 그리고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한 그가 기대하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얻는 것으로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뭐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뭐만큼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번 해보고 표현해보는 거. 분수를. 그 분수가 가지고 있는 분자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분모는 안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절대 느끼지 못한다. 상실감. 어떤 것들에 대한 상실감을 절대 못 느낀다. 어떤 거. 그게 절대로 그에게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뭐 할 생각이 나지 않는? 그걸 요청하는 거. 그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그에게 떠오르지 않는 거니까. 요청하는 것이 절대 그에게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요청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것들. 자, 그는 그냥 딱 그만큼 행복하다. 그것들 없이.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아마도 가지고 있는 한 100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은 느낀다. 아, 비참하네. 아, 처참하네. 어? 라고 느낀다. 자, 왜냐하면 그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 것을. 어떤 거? 그가 원하는 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그리고 그가 기대할 것이다. 그만큼 많이 기대할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게 가능하네. 그가 얻는 게 가능하네. 라고 그가 생각하는 그만큼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마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일화를. 자, 뭐에 관한 일하냐 하면 낯선 사람에 관한. 왜냐하면 그게 만드니까 거의 안 만드니까. 거의 연결성이 없으니까. 뭐랑 연결성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존의 원래 있는 연상과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한 부분, 가십거리, 소문의 부분은 잊지 않을 것이다. 뭐에 관한? 우리 사촌에 대한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게 더 크고 더 빠른 접근하기에. 뭐보다? 다른 모든 거보다. 다른 거보다. 모든 다른 거보다. 바로 자기 자신. 우리가 쭉 생각을 해왔다. 뭐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전체 삶에서. 사실은 있었다. 전체에 어떤 해가 있었다. 어느 동안에. 중학교 때. 언제냐 하면 우리가 불가능했던, 할 수가 없었던, 생각하는 게 불가능했던 많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 새로운 정보, 그게 좀 관련이 조금 있다면, 우리랑 관련이 있다면 그게 더 쉽게 철저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게 훨씬 더 와닿는다? 우리 실제 집보다. 우리가 휴가는 갈 수 있다. 우리 집으로부터. 근데 안 된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휴가를 못 간다. 가장 효과적인 의사 전달자는 방법을 찾는다. 만들어낼 방법.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인 걸로 만들 방법을 찾는다. 생각해보라. 경고에 대해서. 그 경고를 이제 법대가 주는 경고. 뭐 동기부여를 하려고. 1학년 법대 학생들한테. 자, 근데 뭐에 관한 경고? 뭐뭐에 관한 경고.
그 엄격함에 대한 경고. 그들의 프로그램에. 그 경고 한번 생각해봐라. 자, 듣는 거 뭐뭐라고. 듣는 거 뭐뭐라고 듣는 거. 1학년의 중퇴율은 33%입니다. 라고 듣는 것은 이다. 한 추상적인 통계이다. 왼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3명 중에 1명 있죠? 당신. 3명 중에 1명은 같이 못할 겁니다. 우리랑. 내년 가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말이 확 깨워준다. 자아를. 바다 거북이들 갓 부화해서 알을 까고 나온 그 새끼들은 그래 왔다. 뭐 겉보기에 그래 보이는데 쭉 진화해 왔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기어가도록 빛쪽으로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에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또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그 빛, 어두운 바닷가 쪽에 그 빛이 나타냈으니까 그 반사되는 걸 나타냈으니까. 달하고 별들의 반사. 어디 위에? 그 물의 표면에, surface, 표면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그 빛들을 따라가는 건 이끌어줬던 거다. 아기 거북이들을 다시 집 쪽으로, 바다로. 문제가 시작됐던 거다. 그랬을 적에. 인간이 시작했을 적에. 만드는 거. 바닷가 쪽에, 해변가 쪽에 어떤 주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막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호텔들을 그 반대편에다가, 바닷가 반대편에다가. 이제는 이제 부화하고 나서, 거북이들은,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향하는 거북이들,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빛들로 향하는 거북이들은 이끌려지고 있었던 거다. 곧장 교통 쪽으로, 즉 차량 쪽으로. 그런가? 이 자기 파괴적인 바다 거북이들이 이게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이거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가? 이거 미쳤나? 그렇다. 현대 세계에서는. 근데 있다. 더 깊은 진실이 있다. 거북이들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의 의사결정을 어디에? 간단한 단서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다. 어떤 단서? 그게 완벽하게 이성적인, 어디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요즘에는 근데 그들의 진화되어진 의사결정의 기제, 메커니즘은 지금 가려지고 있다. 눈이 멀어지고 있다. 현대 조명에 의해서. 감각기관들은 유일한 경로, 통로이다. 의사소통에 무엇 사이에? 뇌와 바깥쪽 세상 사이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뇌는 설계된 게 아니다. 감지하려고 설계된 게 아니다. 그 스스로가 혼자 막 그렇게 감지하려고 설계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노출된, 밖으로 꺼내진, 노출되어진 뇌는 둘 다 안 할 거다. 빛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 위에 비추고 있는, 그 위를 비추고 있는, 뇌 위를 비추고 있는 빛도 감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둘 다 안 된다. 어떤 것을 느낄 수 없다. 그걸 만지고 있는 거. 사실 환자들은 종종 유지된다. 깨어있도록. 뇌 수술하는 동안에. 근데 그게 도와줄 수 있다. 외과 의사가 분리해내도록. 특정 영역을. 뇌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모라고 인식했다. 모모라고 인식했다. 그 특성, 뇌의 특성을 인식했다. 2000년도 전에, 그 넘게 전에 그가 이렇게 말했을 적에 아무것도 마음속에 있지 않다. 어떤 게? 그게 통과하지 않은 거. 어디를?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 개념은 보아질 수 있다. 명백하게 목격되어질 수 있다. 언제? 지원자들이 눈가리가 되고 그리고 놓여졌을 적에 따뜻한 물속에 이 감각을 박탈하는, 감각을 차단해버리는 탱크 안에서 그들은 곧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경험한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한마디로 이제 접촉의 환각을, 또 뭐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생각 패턴,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환각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험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그럼 명백하네. 뭐뭐라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늘 똑같은 그런 투입을, 입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입력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성을 수행하기 위해. 자, 어떤 기능성? 그게 우리한테 주는 성격도 주고 지성도 주는 한 이유는, 결론에 대한 한 이유는 굉장히 그럴 것 같지 않다. 어디에 존재할 것 같지 않다. 어디에? 하나의 주장에 존재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진술하더라도, 그것을 빠르게 진술하더라도, 그거는 분석적으로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많은 생각들에, 그리고 함축 의미에. 그 이유는 반드시 쪼개져야만 한다. 반드시 모모로 쪼개져야만 한다. 1년에 더욱더 정확한 진술로 쪼개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주장, 자, 모모라는 주장, 대학 교육은 당연히도 공짜여야 된다, 모든 호주인들에 대해서 공짜여야만 한다라는 주장은 아마 뒷받침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에 의해서. 자, 어떤 이유? 경제가 이득을 보잖니. 뭐로부터? 잘 교육을 받은 호주 인구에 의해서. 근데 그런가? 이런 분석, 이런 상황 분석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졌는가? 그냥 하나의 진술에 안에서 표현되어졌는가? 아니, 좀처럼 그럴 것 같진 않다. 그 결론은 뭐뭐에 관한 것이다. 대학교와 무상교육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그 이유는 끌어들인다. 도입한다.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도입한다. 어떤 거? 경제적인 이득, 잘 교육받은 인구수. 뭐 그렇긴 한데 그 연결고리, 이런 두 개의 아이디어의 연결고리, 그리고 또 두 개의 아이디어 생각과 결론의 그 연결고리가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마 그래 보이긴 한데, 명백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목적성, 추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거다. 피하는 거다. 빈칸 추론 가능. 가정하는 걸 피하는 거다. 명백한 걸 가정하는 걸 피하는 거다. 세심하게 훑어봄으로써, 살핌으로써 연결고리를, 무엇 사이에? 다양한 아이디어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 초기 진술에 있는 우리의 이유의 커다란 문제는, 돈과의 문제는, 자, 어떤 돈? 만들어지는 돈,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과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뭐뭐라는 거다. 그 사람들,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직면한다는 거다. 유혹을 만들려는 유혹, 더 많은 돈을 써버리려는 돈, 그런 유혹. 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그 사이에 있든 간에, 고대 왕들 사이에 있었던, 아니면 뭐 현대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던 간에, 이거는 발생을 쭉 해왔다. 반복적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몸으로 이어지면서, 몸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많은 또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어떤 문제? 그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롯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더 선호를 쭉 해왔다. 쓰는 거, 금 쓰는 거, 은 쓰는 거, 아니면 어떤 다른 물질을 쓰는 거. 그게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공급에 있어서 그걸 돈으로 쓰는 거, 돈으로서 쓰는 것을 더 선호해왔다. 그건 방법이다. 뺏어버리는 것의 방법이다. 뺏어버리는 거, 박탈하는 거. 정부에게서 뭘 뺏느냐? 힘을 뺏는 거다. 확장시킬 힘, 돈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다가. 금은 쭉 오랫동안 여겨졌다. 야, 이거 이상적이네, 딱 좋네 라고 여겨졌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이 목적은 이제 공급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 묶어놓는 거. 왜냐하면은 금의 공급은, 이 세상에서의 금의 공급은 보통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증가될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는. 그랬을 때 종이돈이 이게 전환이 가능할 적에, 뭘로? 금으로 전환이 가능할 적에, 뭐 할 때마다, 개인이 선택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로, 이거 금으로 바꿀게요 라고. 응? 그러면 돈은 말해진다, 이다라고 말해진다. 아, 이거 이제 뒷받침이 딱 되어지는구만, 보장된다 라고, 금에 의해서.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 표현, 금에 의해서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표현은 이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도 있다. 응? 이거 오도할 수 있다, 오해 일으킬 수 있다. 오로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상상할 적에 금의 가치가 어떻게든 종이돈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옮겨가는구나 라고 하면. 근데 그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점은 뭐뭐라는 거다. 금은 그냥 단순하게 제한하는 거다. 종이돈의 양을 제한하는 거다. 자, 어떤 돈? 발행되는 돈. 그 연구는, 감정들에 대한 연구,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한 중요성의 그거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포함한다. 적용 포함한다.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다. 자, 제공되는 신경과학에 의해서 한 중요한 흐름, 문헌의 흐름은 찬찬히 검토해본다. 사람들을, 뇌에 손상 있는 사람들을 검토해보고, 또 뭘 검토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 손상이, 특정의 뇌 부분의 손상이 뭐라고 알려진, 책임진다고 알려진, 특정 인지적인 기능을 책임진다라고 알려진 그 뇌 부분에 대한 손상이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디에? 의사결정에. 한 가지 예, 이러한 연구의 한 가지 예는 안토니오 다마시오의 연구이다. 근데 이 사람이 뭐뭐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을 때 감정적 부분, 뇌의 감정적 부분이 손상당했을 때 그게 보통은 줄여버린다고. 효능성, 효과성을, 의사결정에. 좋은 의사결정은 그 산물이다, 결과물이다. 감정적 부분의 결과물, 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결과물. 자, 어떤 뇌 작동하는, 뭐뭐랑 연결되어져서 아주 숙고적인 그런 부분과, 이거는 딱 모순된다. 모순된다. 그 가정과 모순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그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감정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의사결정 처리에서,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그게 가정되는 것이다. 뭐뭐라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 될 수가 있다라고, 좀 형성되어지는 것으로서 아주 뭔가 냉정하고 좀 감정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왜 의사결정이 최적이 되는가,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는 그 이유이다. 이유이다. 근데 증거가 뭐뭐라는 걸 제시한다. 감정이 실제로 좀 중요하면서도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뇌의 감정적 부분, 뭐랑 관련돼서 작동하는, 그것의 숙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작동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개선시킨다. 효과성을, 의사결정에. 그리고 이거는 반한다. 그 생각에 반한다. 뭐에 관한 생각? 감정에 대한 생각에 반한다. 의사결정 처리에 있어서. 전통적 정제학의. 자, 쇼핑객들, 직면하게 된 쇼핑객들 선택을 30가지 다양한 품종의 아주 고급 초콜릿들, 이걸 직면하게 된 쇼핑객들은 더 그럴 것 같다. 그냥 걸어 나가버릴 것 같다. 어떤 것도 사지 않은 채로. 자, 누구랑 비교됐을 때, 뭐랑 비교됐을 때, 그때랑 비교됐을 때, 그들이 제시받았을 때 오로지 6개의 선택을 제시받았을 때랑 비교됐을 때는, 만약에 직원들이 받으면 공짜 여행, 그러니까 프랑스로의 공짜 여행, 파리로의 공짜 여행을 받으면 그들은 행복하다. 만약에 당신이 그들에게 주면 공짜 여행을 하와이로에, 그들은 행복하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제공하면 그들에게 선택을, 2가지 목적지 사이의 선택을, 그럼 그들은 덜 행복하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왜 아마도 선택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나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당혹하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몸을 아는 거다. 선택은 강요한다. 우리를 만들도록, 비교를 하도록, 그리고 인정하게끔 강요하는데, 우리를 2가지 강요한다. 비교하라고, 그리고 인정하라고 강요한다. 상대적인 안 좋은 점, 단점을. 사람들, 파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불평한다. 뭐뭐라고. 아이 없네 라고, 바다가 없네 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와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후회한다. 뭐뭐를 아는 점을. 아이 안 가지고 있네 박물관. 심리학자 베리 스왈츠는 부른다. 이것을 폭정이라고 부른다. 선택의 폭정이라고 부른다. 횡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라기보단, 자유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그게 보통은 제한해버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한해버리니까. 그는 주장한다. 뭐뭐라고. 더 많은, 원래 이게 파란색이었어요. 더 많은 선택이 증가시킨다라고. 불행을 증가시킨다라고. 왜냐? 우리가 걱정하니까. 뭐뭐라고. 우리가 아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잘못된 결정을.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응? 뭐에 관해서 처리하려고 막 애쓰는 데 있어서 모든 비교를 다 처리하는 거, 그런 노력으로다가, 그리고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으로다가, 이게 둘 다 한다. 그냥 이게 증가시키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한다. 우리의 두려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기대감들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어떤 기대감? 우리가 얻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최고의 선택을. 자,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기를 시작한다. 궁금해하면서 인지 아닌지를.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나? 라는 것을.